오마이 기가쌤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청소년의 성과 친구 관계, 그 중에서 오늘은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배워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 선생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잠시만요. 들리시나요? 이 소리.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음, 뭔가 굉장히 빠르게 북치는 소리 같기도 했고, 그쵸?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못 들은 친구도 있었으려나?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뛰는, 무언가 빠르게 뛰는 소리를 들었다면 잘 들은 거예요. 이 소리는 바로 태아의 심장 소리랍니다. 태아의 심장 소리. 뱃속 안에 있는 태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심장 소리를 내요. 그래서 어른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심장이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심장 소리를 냈고, 엄마들은 또 병원에 가서 초음파라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진찰할 때 쓰이는 초음파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의 건강 상태가 어떻구나 라는 것을 측정을 했답니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요. 자,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뱃속 안에 있을 때 엄마가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을 것 같아요? 그걸 먼저 생각해 보고 이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모두들 여러분들은 축복받으면서 태어났어요. 뱃속 안에 있을 때부터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기대가 된다. 내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줘야겠다. 라고 엄마 아빠가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존재들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선생님 생각에는 그렇고 싶지 않으세요? 혹시 임신을 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이 아이의 출생이 나한테 또는 아이한테 좋지 못한 결과가 있으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임신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명을 다루는 것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임신과 출산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성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몸에 대해서도 소중하다는 생각 그리고 이성교제를 할 때도 이런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어요. 자, 이렇게 심장 뛰는 소리를 먼저 처음에 들어본 선생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했나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태아의 소리를 들었고요. 보통 6주에서 7주 정도 사이에는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해요. 6주에서 7주. 그러니까 2달 정도 있다가는 들을 수 있다는 소리겠죠. 어떤 과정을 거치고 2달이나 있어야지 아이의 모습이 될까요? 그걸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 목표를 먼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임신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생명의 탄생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나를 낳아준 이 세상에 있게 해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또 고마움의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임신과 생명의 탄생의 과정은 여기 나오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런 과정. 이 과정을 겪는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약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해 주려고 해요. 동영상을 한번 봐 볼게요. 자, 요거예요. 선생님 영상으로 선생님이 녹화를 할 건데 혹시나 녹화 영상이 별로 상태가 좋지 못하면 유튜브에 태아라고 치면 나오는 EBS 태아 생명탄생의 신비 요 부분의 영상 자료를 참고하면 되겠어요. 자, 요거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처음부터. 특별한 사진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만삭 사진을 찍는 날이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은 김현경 씨와 뱃속의 아기 32주 된 푸르미입니다. 남편이 아주 사랑스럽게 아내의 배를 만지네요. 부부는 2년 동안 아기와의 만남을 기다려왔거든요. 푸르마 사랑한다. 빨간색으로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 와, 아기를 가지셨나 봐요. 기쁘고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벅차고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죠. 그건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아빠가 된다는 의미니까요. 꽃망울이 터집니다. 생명 탄생을 위한 수정을 기다리는 것이죠. 임신의 첫 출발도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수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난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정자는 뜻밖에도 아주 힘든 여행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남성의 경우 한 번 사장할 때 나오는 정제의 수는 약 3억 개. 정자는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3억 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하는 거죠. 벌써 경쟁에서 뒤처지는 정자들이 생겨납니다. 머리가 둘이거나 핵이 없거나 건강하지 못한 녀석들이죠. 그런데 이들 역시 제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될 만한 한 마리의 정자를 위해 희생하는 일종의 특공대인 셈이죠. 정자는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머리, 중간체, 그리고 긴 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 뒤쪽, 미토콘드리아 형태의 에너지 연료가 바로 추진력의 근원입니다. 정자 꼬리가 약 1000번 움직여야 1cm 정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난자까지의 거리는 약 18cm. 170cm의 남자가 5km를 수영하는 것과 같죠. 와, 추진력이 굉장해야겠는데요? 자궁 경부. 이제 정자들은 또 한 번의 어려운 난관을 넘어야 합니다. 자궁 경부가 열리는 것은 배란기 전후 단 며칠 동안. 이때 정자가 이것을 통과하면 임무 수행을 위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자궁 경부는 점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꼬리를 움직여야 이것을 통과할 수 있죠. 힘없는 녀석들은 점액을 따라
그대로 문 밖으로 배출되고 맙니다. 이번에는 강력한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시무시한 백혈구들입니다. 외부 침입자를 감지한 면역체계의 발동으로 출동한 백혈구들은 가차없이 정자들을 삼켜버립니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난관에 팽대부까지 가는 동안 대부분의 정자들은 소멸됩니다. 어머, 이번에는 갈림길이네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순간의 선택이 정자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건 실제 나팔관을 촬영한 건데요. 난자는 한쪽 나팔관에서 정자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난자가 없는 쪽 나팔관으로 향한 정자들은 불쌍하게도 난자를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난자가 있는 나팔관에 도달했다고 해도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나팔관의 울창한 선모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정자들의 전진을 방해하거든요. 아, 18cm 가기가 왜 이리 힘들까요? 와, 드디어 난자가 나타났어요. 사막머리의 정자 중에서 겨우 500마리 정도가 살아남아 난자 근처까지 갑니다. 정자들은 커다란 난자 주위를 수영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갈 길을 마련하기 위해 했습니다. 그 강한 힘 때문에 조용한 난자도 흔들릴 정도입니다. 한 마리가 드디어 성공하나 봐요. 우리의 주인공 단 한 마리의 정자가 고리를 드릴처럼 돌리며 난자 투명대에 머리를 듭니다. 드디어 난자 세포막에 들어간 정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난자는 투명대를 굳혀 다른 정자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서로 잡아당기듯 융합합니다. 이 순간 유일무이한 유전정보를 가진 인간의 배아가 새롭게 창조됩니다. 저기 정자 한 마리가 막 난자를 뚫으려고 해요. 난자를 둘러선 과립세포를 뚫고 외벽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거죠. 정자는 과립세포의 일부가 없어진 틈새를 찾아서 뚫고 들어가야만 난자 표면까지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눈물겹네요. 외벽을 통과하고도 3, 4분 또 열심히 헤엄쳐야 난자의 핵에 도달하고 마지막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만난 난자와 정자. 수정이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건데요. 수정란은 난관의 점막을 덮고 있는 미세한 선모에 의해서 자궁을 향해 이동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수정란은 난할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2개에서 4개, 8개, 16개, 32개의 세포로 늘어납니다. 그 후 안에 주머니 같은 것이 보이게 되면 포배라고 부르는데 일부는 배아가 되고 일부는 태반으로 분화됩니다. 그리고 자궁 점막에 붙기 위해서 껍질을 벗습니다. 난하를 하면서 수정란은 38주 동안 살집인 자궁에 어떻게 자리를 잡는 걸까요? 우선 자궁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난관의 좁은 통로를 지나야 합니다.
드디어 정착할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때부터 태반을 형성한 세포들이 제 역할을 착착 해낸다는 건데요. 영양분과 산소 등을 활발히 교환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더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삼주에는 안쪽은 내장기관으로, 중간은 뼈와 근육, 바깥쪽은 뇌와 척수, 신경세포로 분화하게 될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세포들이 왕성하게 분화합니다. 손으로, 심장으로, 눈으로 미리 예정된 순서대로 치밀하게 그 모양을 갖춰가는 숙명. 이 지도를 페이트맵, 운명의 지도라고 부릅니다. 무사히 팔출을 보내면 배아는 작은 사람의 외형을 갖추게 됩니다. 머리가 크게 자라고 팔과 다리, 손가락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 길이도 3cm 정도 자랐습니다. 이 시기에는 심장박동과 호흡, 근육을 주관하는 뇌가 발달합니다. 아직까지 관절이 다 만들어지지 않아 몸 전체를 움직이는 큰 운동만 관찰되지만 장기 형성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머리의 두개골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뇌가 더 자랄 수 있도록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궁, 아기의 궁전. 엄마가 마련한 따뜻하고 성스러운 궁전에서 아기는 기적같이 엄마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길을 따라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이 기적은 10달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이 궁전을 지키는 엄마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엄마 뱃속에 10달을 있다가 밖으로 나오게 된답니다. 무척 신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임신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고 착상해서 태아의 형태로 발육하는 전 과정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배란이 먼저 되거나 혹은 정액 안에는 정자가 많이 들어있어요. 사정이 먼저 되거나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먼저 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둘이 만나기만 하면 돼요. 이 둘이 만나서 핵과 핵을 결합하면 수정이 되면 그것이 자궁으로 내려와서 자궁 안 벽에 달라붙게 되는 거. 그게 착상이거든요. 이게 임신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착상된 수정란이 태아의 형태의 모습을 갖추어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임신의 과정이에요. 이 모든 임신의 과정이 하나라도 무언가가 안 맞으면 배란이 안 된다거나 사정이 안 된다거나 혹은 건강하지 못한 정자라든지 건강하지 못한 난자라든지 아니면 또 두 개가 수정이 되지 않는다든지 혹시 자궁에 착상이 되지 않는다든지 하면 임신은 되지 않아요. 더더욱이 태아의 모습을 갖추어서 엄마 몸 밖으로 나오는 그 과정을 겪을 수가 없게 돼요. 근데 모든 과정이 전부 완벽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모님에게 감사를 느껴야겠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소중한 과정이 임신과 출산이고 더더욱이 요즘에는 임신이 안 돼서 고통받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생명은 신비롭고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야 되며 책임을 느껴 소중하게 내 아이, 내 건강, 그리고 산모와 그리고 또 아버지의 모두의 행복 이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소중하게 느껴야 되는 경험이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그런 모습에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에서 사정된 정액이 질을 통해서 이렇게 정액과 함께 정자와 함께 질을 통해 들어오는 이런 과정이 사정이에요. 그리고 배라는 이렇게 난자를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서 성숙된 난자가 난포가 팍 터지면서 수란관, 이게 나팔관이거든요. 나팔관으로 나오는 과정이 배란이고요. 그리고 들어온 정자가 수란관에 머물러 있는 난자와 결합을 하면 수정이 되고요. 이 수정된 수정란은 대굴대굴 여기 안에 울퉁불퉁하게 생긴 선모라는 것이 있어요. 선모 운동을 통해서 대굴대굴 자궁으로 와서 자궁의 어딘가 벽에 자리를 잡는 것이 착상이에요. 그리고 엄마에게서 산소와 양분을 탯줄을 통해서 아이가 받아서 점점 태아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발육이에요. 이해가 조금 되었나요? 자, 이렇게 임신의 과정을 한번 살펴봤어요. 임신을 하면 엄마들이 몸의 변화도 겪지만 태아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관리를 하게 된답니다. 병원에도 자주 가고요. 어떤 임신 후에 징후들이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먼저 임신 초기에는 생리가 없어지고 기초체온이 올라가요.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처럼 으실으실 거린다든지, 그리고 가슴이 단단해지고 커지고 아플 수 있어요.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감기 증상이 살짝 있고 소변이 마렵고,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를 편의점에서도 약국에서도 팔거든요. 그 임신 테스트기가 양성이 나와요. 줄이 2줄 그어져요. 그리고 구토라든지 입맛이 없다든지 입덧을 하고, 그리고 질에 분비물이 많아지죠. 우선 생리가 없는 것으로 나 임신했을까를 알아챌 수가 있게 돼요. 그래도 생리가 없더라도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임신 테스트기를 한번 사서 테스트해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임신 초기에 살짝 감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때 약물 복용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성관계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임신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약을 먹는 거가 좋겠죠. 약을 먹으면 우선 태아에게 좋지 않으니까. 임신을 알리는 신호를 한번 보면 생리가 일주일 이상 없을 때, 그리고 유방이 갑자기 커지고 아플 때, 평소 체온보다 높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그리고 13주에서 14주까지 미열이 난다고 하니까, 그리고 입덧 증상이 뭐냐면 구역질이 난다든지 냄새가 싫어지고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하는 거, 메스껍고 그런 것이 입덧이에요. 그리고 질의 분비물이 많아지고 자궁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평소하고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임신의 징후예요. 혹시 성관계를 했는데 이런 징후가 있다면 임신이라는 걸 의심해 봐도 좋겠죠.
자, 이렇게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자면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돼서 일란성 쌍둥이는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아래 보이는 친구들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한 정자와 난자가 수정돼서 수정체가 난화를 하다가 두 개로 나뉘어서 두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똑같고 성별도 똑같고 성격도 비슷한, 성격도 같은 쌍둥이를 말해요. 그런데 이란성 쌍둥이는 처음부터 하나의 난자와 두 개 정자가 정말 경쟁에서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간 거예요. 너무 똑같이. 그래서 두 아이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일란성 쌍둥이와는 달리 성격, 외모, 그리고 성별 등이 다를 가능성도 있죠. 요즘에는 쌍둥이가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쌍둥이는 어떻게 생길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진 친구라면 조금 궁금증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성별의 구분은 14에서 17주에 구분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수정란일 때부터 결정이 된다고 해요. 남자일지 여자일지부터. 그리고 보면 우리 모두 다 출산했을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임신했을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떤 느낌이셨고,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아빠와 엄마는 나를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셨을까? 나를 굉장히 어떻게 소중히 다뤄주는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꼭 부모님께 한마디, 두 마디라도 물어보기 바라요. 나 가졌을 때 어땠어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꼭 그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듣지 쑥스러워서 혹은 또 바쁘셔서 못 하시더라도 감사하다.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의견은 꼭 부모님께 전달해주는 착한 그리고 마음이 고운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에 나와서 배울 수 있고 한 건 커다란 축복이에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살아감을 어, 자유를 억압한다거나 혹은 살아가는 것을 탓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가를 누리고 여러분들 나이 때 누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자, 이상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임신의 과정은 알아봤고요. 이제 임신을 했을 때 변화까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또 다른 것을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배란이 언제쯤 되는구나 그런 것을 조금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봅시다.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기간은 배란을 전후로 일주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배란한 날을 기준으로 앞으로 3, 4일, 뒤로 3, 4일. 이게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에요. 왜냐면 난자는 하루밖에 살지 못해요. 나오고 나서 하루. 근데 정자는 3, 4일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난자가 나오기 전 3, 4일도 정자가 나올 수 있고 난자가 나온 후 3, 4일도 정자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둘이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일주일간이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에요. 자, 임신의 징후는 했으니까 넘기고 자, 그렇다면 임신되고 나서 출산 예정일은 어떻게 따질까? 요것도 한번 참고 삼아 나중에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아보도록 하자면 수정이 된 날로부터 266일 이후가 출산 예정일이고요.
이것은 마지막 생리의 시작일부터 280일이에요. 즉 9개월 7일이라는 말이죠. 대부분 이게 10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날짜로는 9개월 7일 뱃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람마다, 태아마다, 그리고 산모마다 차이는 조금 있어요. 어쨌든 9개월 7일을 표준으로 해서 출산 예정일을 계획할 수 있어요. 출산 예정일보다 너무 늦게 나오면 태아의 크기가 커진다든지 아니면 산모의 이게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태아가 뱃속에서 너무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출산 예정일을 또 출산 예정일보다 너무 빨리 나오면 아이가 덜 커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 예정일을 미리 계산해 놓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에요. 자, 임신의 조건이라고 쓰여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알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의 임신. 그게 행복할 거라는 걸 여러분이 막연하지만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걸 바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나 모두 다 성인이 된 이유, 성숙한 이유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한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일 때, 그런 상황일 때 임신이 되면 너무너무 더 좋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임신에 꼭 무슨 필수 조건이라기보다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보다 더 행복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이런 이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렇다면 배란 예정일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배란 예정일은 아, 아, 생리 예정일 그 이후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빨간 날이 월경 기간인 거고 1, 2, 3, 4 그리고 1, 2, 3, 4는 1일 날 월경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월경 주기가 뭐냐면 처음 월경을 시작한 날부터 쭉 지나서 다음 월경 시작일 전날이에요. 다음 월경 시작일이 아마 29일일 거예요. 근데 29일 전날까지가 월경 주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28일이 월경 주기인 거지. 월경 주기는 개인에 따라 다르고 보통 28일에서 35일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월경 주기를 구했다면 1일에서 28일을 쭉 더하면 29일이 월경 예정일이 돼요. 다음 월경 예정일. 그렇다면 다음 월경 예정일부터 쭉 세는 거야. 1, 2, 3, 4, 땡땡땡땡땡 14일. 왜냐하면 배란 예정일은 월경 시작일부터 다음 월경 시작일부터 14일 후거든요. 14일 후. 그리고 배란이 됐다는 것은 난자가 나왔다는 소리고, 난자가 나온 날 그 전 3, 4일, 그 후 3, 4일에 정자가 들어오면 수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쳐 있는 요 기간, 배란 예정일 전 3, 4일, 후 3, 4일, 요 기간은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에요. 우리 몸은 언제 정확히 배란이 된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어요. 그때그때 스트레스나 상황 또는 영양 상태에 따라서 살짝 달라질 수 있거든요. 월경의 주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서 이 기간에 임신이 가능하구나, 배란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이걸 만약 예측한다면 이 기간을 피한 성관계를 하면 임신을 피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게 피임법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구해봅시다. 은서라는 친구의 월경 기간은
4월 2일에서 6일이고 월경 주기는 28일이에요. 그때 월경 예정일, 배란 예정일, 출산 예정일까지 구해봅시다. 자, 월경 예정일이에요. 4월 2일이 월경 시작일이었고, 그리고 쭉 월경 주기가 28일이야. 그러면 2일에서 28일을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다음 월경 예정일은 30일이 나오게 돼요. 30일. 30일은 다음 월경 시작일이에요. 다음 월경 시작일이 30일이었잖아. 그러면 그 전에 베라는 언제 됐을까요? 그 전에 베라는 14일 전. 14일 전. 14일 전이니까 14일이네. 30일에서 14일을 빼면 16일이네. 16일. 16일이 은서의 배란 예정일이에요. 그렇다면 임신은 언제 될까? 그 전 3, 4일, 그 후 3, 4일. 여기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여기가 은서의 임신 가능일이겠네요. 자, 은서가 만약에 임신을 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월경 시작일이 4월 2일이었다. 그러면 출산 예정일은 언제일까? 4월 2일에서 9개월 7일을 더하면 돼요. 이렇게 더하면 다음 해, 다음 연도 1월 9일이 되겠죠. 이렇게 월경 주기를 구하고 월경 예정일을 구하면 임신을 피하거나 혹은 임신을 하는 날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임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생리를 언제 할지도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고 생리대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내 몸의 컨디션이 왜 이렇구나 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겠죠. 생리통이 있다면 생리통이 있을 예정이구나. 생리가 가까워오는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월경 주기와 여러분들이 월경 주기 그리고 월경 예정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놓는 것이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요. 요것은 요즘에는 어플로도 월경 예정일 이 어플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몸 상태를 관리할 수가 있고요. 특히 아이폰에서는 아니면 스마트워치에서는 월경 예정일을 관리해주는, 임신 가능성을 관리해주는 그런 어플이 건강 앱에 함께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뭐 성관계를 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 상태나 생리 주기나 이런 것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 몸을 한번 살펴보고 내 몸의 영향에 따라서 내 기분이 어떻게 또 바뀔 수도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자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그것도 참 좋겠다. 건강을 위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임신과 출산,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배란 예정일이나 임신 가능한 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산도 함께 해봤어요. 유익한 시간이 됐을까요? 자, 이렇게 중학교 때 배우면,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 그때가 될 때까지 이 기억이 남아서 여러분들의 건강, 임신, 행복한 가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선생님 수업을 떠올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상식을 선생님 전달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성에 대한 소중함, 생명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감사함, 부모님들에게 감사함, 이런 것도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재미있게 들어줬으면 더 좋겠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